네, 갑자기 어지럽다. 제일 위험한 거는 넘어져서 다치는 거죠. 5분만 잠깐만 체크해봐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기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갑자기 어지럽다. 제일 위험한 거는 넘어져서 다치는 거죠. 제가 본 많은 분들도 이제 응급실에 실려올 때 어지러움 자체보다는 어지러운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혹은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얼굴에 피가 나서 오시는 경우가 꽤나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지럽다면 첫 번째,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 어지럽다면 기댈 수 있는 곳을 빨리 찾고 빨리 앉아야 되고요. 앉아 있을 때 어지럽다면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섣불리 눕지 않는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면 혹은 실신 직전의 상태라면 누워서 혈류 머리 쪽으로 가는 피를 확보하는 게 사실 필요하긴 한데요. 또 그보다 흔한 어지럼증인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어지럽다고 너무 빨리 누우면 눕는 순간 이석이 움직여지면서 오히려 어지럼증이 또 심해집니다. 또 눕는 순간 어지러우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또 어지럽고 또 돌아눕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깐만 있으면 되는 상황인데 자꾸 움직이다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이제 안전한 뭔가 자세를 확보를 하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보통 이석증이라면 대부분 2분 이내에 어지럼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이 사라지니까 조금 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움직이거나 천천히 약을 찾아 먹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위험한 어지럼증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팔을 들어가지고 팔이 처지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말을 해봐서 말 발음이 어둔하진 않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표정을 지어가지고 얼굴 주름이 비대칭이 아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어지럼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응급 대처할 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어지럼증 원인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내 어지럼증을 진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도 갑자기 어지러울 때 혹은 갑자기는 아니어도 만성적으로 어지러울 때는 병원 가서 의사 상담을 해도 속 시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는 방법, 5분만 잠깐만 체크해봐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제가 적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총 4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느낌의 어지럼증인지, 두 번째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세 번째로 어쩔 때 심해지는지, 네 번째로는 동반 증상이 어떤 건지를 통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자고 일어나서부터 생기고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운데 가만히 있으면 좀 좋아지고, 또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있다. 전형적인 이석증 증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과거에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 다음에 서서히 어지럼증이 생겼고, 좀 복잡한 환경,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가면 좀 심해지고, 만성 후유 어지럼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어지러운데 팔다리 힘이 빠진다. 이러면 이제 뇌경색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측면을 보면 되는데, 한 가지씩 설명을 좀 드려보면,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이석증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을 이제 의심을 해야 되고, 만성적으로 오래전부터 어지럼증이 서서히 생겼다면 흔한 거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어지럼증이라든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좀 비틀거리는 어지럼증, 혹은 심리적인 원인의 어지럼증, 만성 후유 어지럼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 심해지냐, 움직일 때 머리를 돌리거나 숙이고 누울 때 심해지면 이석증에 의한 어지럼증을 의심을 해야 되고,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땐 괜찮은데 일어서는 순간 아니면 일어서서 몇 걸음 걷는데 어지러우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동반 증상 같은 경우에는 뭐 팔다리 힘이 빠진다, 말이 어두워진다,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물체가 2개로 보인다, 이러면 뇌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을 의심을 해야 되고, 이석증이라나 전정신경염 이런 거는 이제 구역 구토감이 많이 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거나 한쪽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어지럼증과 같이 생긴다, 이러면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럼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지럼증 환자들의 심각성은 어떤가요? 네,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일단 통계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진료받은 환자 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100만 명 이상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는 한 74만 명 정도였으니까 10년 사이에 한 38% 이상 어지럼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뭔가 이제 현대에 오면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수면 문제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어지럼증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 그냥 뭐 가볍게 지나간 적이 있는 분들은 크게 위험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어지럽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자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도 어지럽고 양치질 하는데도 어지럽고 신발을 신으려고 무심코 고개를 숙였을 때도 어지럽고 사람들이 많은 장소, 친구와 약속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혹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어지럽고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그 고통은 생각보다 많이 심해서 어떤 분들은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신다거나 종일 누워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다른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 물론 위험한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의 신호이기도 해서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어지럼을 잘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지럼은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생깁니다.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생도 저희 병원을 찾기도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분들을 찾기도 하죠. 근데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나이 특성을 잘 보면 제일 흔한 나이대는 50대, 60대, 70대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조금씩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한참 많을 나이대여서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제일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이 이석증인데 이석증은 나이가 들면서 이석이 조금씩 자연 탈락하기 때문에 좀 많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지럼이 늘어난다. 이건 사실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젊은 분들도 어지럼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20, 30대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보다 본인 혹은 주위에서도 어지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 특히 젊은 분들, 청소년들은 기립성 저혈압, 기립빈맥 증후군이 흔한데 이런 것들이 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심한 어지럼의 이석증은 잘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로서 다른 병원에서 잘 치료되지 않는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는데 이런 분들은 보면 심한 어지럼증 뭔가 한 고비는 넘겼지만 잔잔한 어지럼증이 남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미세한 어지럼의 원인인 이석을 잘 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 의사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한 병에 관심이 좀 더 많고 이 잔잔한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향이 저희 의사들한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특히 큰 병원, 저도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잔어지럼증은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위험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고 넘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도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가까이 있는 좀 전문적이지 않은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또 질에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내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이런 말만 듣고 또 정확한 전문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서 치료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게 병원의 약으로, 특효약으로 탁 좋아질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본인의 노력이나 생활,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자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또 잘 안 돼서 어지럼이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